5.3 메모리 복사하는 방법. 5.3.1 값복사. 이번에는 메모리를 복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본 뒤에 값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복사란 기본 데이터 타입이나 구조체 변수끼리 1대1로 메모리끼리 복사하는 것을 값복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emcpy라고 해서 메모리의 주소를 이용해서 그 지정한 만큼만 복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trcpy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메모리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값복사, memcpy, strcpy 이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복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메모리를 복사할 때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사기를 복사를 할 때 원본과 깨끗한 복사 용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원본과 깨끗한 종이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해야 메모리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값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값복사라는 것은 두 개의 메모리가 존재하고 다른 쪽에 값만 쏙 빼와서 그대로 1대1로 복사를 하는 행위를 값복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int a 이꼬르 5라고 하면 4바이트의 메모리에 5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int b라고 하면은 4바이트의 메모리에 b라는 이름으로 4바이트의 메모리 생성됩니다. 그리고 a에 들어있는 5의 값을 b로 이렇게 복사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값복사가 되겠습니다. 구조체 변수에서도 이 값복사의 원리는 지켜집니다. 이러한 구조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person t라고 해서 구조체의 메모리를 생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 s라고 해서 이와 같이 s person형의 메모리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를 그대로 이꼬르를 써서 복사를 하면은 여기에 총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총 24바이트죠. 24바이트의 메모리가 통째로 s로 그대로 값이 복사됩니다. 즉 t와 s라는 두 개의 메모리가 있고 t에 있는 메모리를 1대1로 s로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를 값복사라고 합니다. 5.3.2 memcpy 메모리 복사. 이 memcpy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용해서 어떤 크기만큼 메모리를 복사하는 함수가 memcpy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int a 이꼬르 5라고 해서 4바이트의 메모리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int b라고 해서 4바이트의 메모리를 생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memcpy를 호출해서 여기에 %a와 %b를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a에 있는 것을 b로 복사를 하는데 몇 바이트를 size of int라고 해서 4바이트를 복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memcpy의 매개 변수로 source와 타겟을 각각 이때 주소 형식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이것이 memcpy 특징입니다. 다른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AR10이라고 해서 배열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STR10이라고 해서 또 다른 배열의 메모리가 있죠. 이 AR에서 STR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AR의 주소를 먼저 주고 그리고 STR이라고 해서 타겟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 크기가 10이죠. 그래서 10이라고 해서 10바이트를 복사하겠다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AR에 있는 메모리가 STR로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멜락으로 새로 10바이트의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힙 영역에 10바이트의 메모리를 만들고 이 힙 영역으로 이 AR, 캐릭터 AR에 있는 데이터를 힙 영역으로 복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R의 0부터 9까지 10개의 값을 이 힙 영역에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memcpy를 주고 그리고 AR에 있는 값을 P로 그대로 10바이트를 복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히 메모리를 1대1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크기만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3.3 strcpy. 이 strcpy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값복사하는 함수가 바로 strcpy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메모리와 달리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끝표시, 즉 늘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rcpy 같은 경우에는 이 늘 문자가 나올 때까지 복사를 하는 함수가 바로 strcpy가 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포인트 str이라고 해서 문자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 p로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p로 복사하는데 strp라고 하면은 늘 문자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복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멜락으로 해서 동적 메모리 q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str에 있는 것을 q로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늘 문자가 나올 때까지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strcpy를 memcpy를 이용해서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시면은 hello world라고 해서 str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의 메모리로 멜락으로 해서 12바이트의 메모리를 q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복사를 하면 되겠죠. memcpy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str에 들어있는 것을 q의 메모리로 복사를 합니다. 이때 크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trlen이라고 해서 문자열의 크기를 구해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hello world까지는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 널 문자가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에 이와 같이 널 문자를 넣어주면은 memcpy로 strcpy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됩니다. 5.4 세그먼트의 종류. 5.4.1 프로세스와 변수의 종류. 이 C 언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적재가 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그때 메모리 프로그램이 하나의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의 메모리 덩어리를 바로 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구성을 보면요. 프로세스는 크게 데이터 세그먼트, 그리고 코드 세그먼트, 그리고 스택 세그먼트로 나누어집니다. 코드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그 자체, 즉 명령어들의 집합을 코드 세그먼트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 자체가 여기에 등록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를 우리는 스택 세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부르는 정적 메모리, 정적 바인딩 메모리를 바로 이 스택 세그먼트, 보통 스택이라고 부르죠. 프로그램 전용의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상수들이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바로 데이터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종류를 보면 크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 내부에 선언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함수가 호출되면서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는 변수가 바로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가 전역 변수이며 이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부나 외부에 있으면서 오직 하나의 메모리만 만들어지며 사용 범위가 제한되는 변수가 바로 스태틱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세그먼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며 전역 변수와 스태틱 변수는 오직 하나의 메모리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세그먼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4.2 지역 변수. 먼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main이라는 함수 내에서 int a라고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main이 호출되자마자 자동으로 스택에 메모리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지역 변수의 메모리가 이 스택 메모리 영역에 main의 스택 프레임의 메모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int a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만약 이 호출이 끝나고 나면은 이 메모리는 자동으로 제거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부에 메인 내부에서 다시 say의 say가 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인 윗부분에 다시 say의 메모리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내부에 say의 메모리를 만들겠죠. 그래서 say의 메모리를 보면 내부에 지역 변수로 int a라는 메모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say의 int a의 메모리 여기에 만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메인의 int a와 그리고 say의 int a는 전혀 다른 메모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인의 int a는 여기에 만들어졌죠. 여기에는 10이라고 들어있겠죠. 그리고 다시 메인 내에서 say를 호출했기 때문에 say의 메모리가 한 세트 통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say의 int a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100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의 int a와 say int a는 전혀 다른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4.3 전역 변수.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 외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변수라고 하며 프로그램 전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있고 메인 내에 이렇게 지역 변수가 있죠. 이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 이 메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이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호출되는 동안에만 존재하고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메모리가 바로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의 위치에 관련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 si라고 해서 전역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은 함수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위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전역 변수가 선언된 윗부분에 이렇게 si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에러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은 전역 변수를 다른 파일에 있는 전역 변수를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용되는 것은 extern이 되겠습니다. extern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4.4 스태틱 변수. 이 스태틱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하나의 메모리만 가지며 사용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스태틱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 앞부분에 단순히 스태틱 키워드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전역 변수가 있고 그리고 스태틱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변수의 특징을 보면요. 스태틱 전역 변수든 지역 변수든 오직 하나의 메모리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선언 구문이 단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오직 하나의 메모리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언 구문이 단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 메모리가 만들어지는데 스태틱 전역 변수와 스태틱 지역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스태틱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태틱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전역 변수를 선언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에 스태틱이 붙는다면은 현재 파일 내에서만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여기에 say hello라는 함수 내에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에 스태틱으로 지역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태틱 지역 변수가 하나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태틱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함수가 계속적으로 호출되더라도 이 선언 구문은 단 한 번만 호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여기에 이 카운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인 내에서 say를 100번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언 구문은 단 한 번만 호출되기 때문에 int 카운트는 10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증가시키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값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태틱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내에서만 이 카운트를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4.5 전역 변수와 extern. 우리가 int b 이꼬르 만 이와 같이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은 프로그램의 다른 곳에서 이 전역 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전체에 이 전역 변수 외부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파일 내에서 int b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용한다는 표시로 int b가 외부에 있다는 표시로 extern int b라고 하고 b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b의 값으로 많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void say라고 했는데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의 경우에도 이 함수가 외부에 있다는 표시로 extern void say hello라고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함수의 경우에는 이 extern 표시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void say라고만 선언한 뒤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역 변수가 아닌 스태틱 전역 변수일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int b와 void say가 스태틱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태틱이 붙으면 이 파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extern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extern int b라고 해도 이것이 스태틱일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으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